가진 돈이 하나 없어도 됩니다. 50대가 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공의 철칙들을 따라가세요. 원하는 인생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펼쳐질 겁니다. 가진 것은 무모함밖에 없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작았습니다. 한 문장에서 나온 힘, 그리고 가진 게 없었기에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찾았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나누게 될 그 방법들로 5조 가치의 기업을 만든 시간은 단 6년. 이후에도 여러 개의 기업들을 세우고 코카콜라, 워렌 버핏에게 매각하며 순자산 가치만 수조 원을 넘겼죠. 그의 이름은 제시 이칠러. 그렇게 그는 무려 35년이란 시간을 자수성가 기업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는 이미 소개된 적 있는 그의 스토리지만 사실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방법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공의 비밀들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든 모든 사업과 기업들은 똑같은 6개의 규칙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아 오래도록 유지시켰으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며 성공했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이 방법들에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도 이렇게 무일푼으로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자수성가 억만장자 제시 이칠러가 나오는 6가지 성공의 철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시는 이렇게 성공의 철칙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매년을 기억하는 방법, 미쏘기. 이 방법을 말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2018년에 뭘 했나요? 아니면 2020년에 무엇을 이뤘나요? 미쏘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만드는 겁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시작한 목표 설정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보내는 한 해를 기억하게 하는 한 가지 도전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8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해당 연도에 집중했던 일 혹은 도전했던 새로운 행동, 습관들은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2024년에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 혹은 담배와 술을 끊었어. 아니면 운동을 시작했어.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큰 도전을 해보세요. 그 크기는 바로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매년 하나씩 해나갈 때 수년 후 돌아본 자신의 모습은 놀랄 정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더도 말고 하나의 도전만 꾸준히 해나가세요. 두 번째 성공의 철칙, 최고의 마인드셋 해킹법. 이 방법은 장담컨대 제 인생 속 레슨 중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인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던 21살의 제가 제 아내에게 꾸준하게 했던 말버릇이죠. 단 3분이면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방법은 바로 고통의 목소리를 주지 않는 것. 저는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등의 운동을 비교적 늦은 나이대인 50대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계라는 벽은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항상 38마일을 달렸을 때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네이비실에서 복무했던 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 팟캐스트에서 듣게 됐어요. 한평생 5마일 이상을 달려본 적 없던 그는 100마일에 달하는 울트라 마라톤을 단 한 번의 도전에 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단 한 문장에 있었다고 말했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 말을 속삭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연습 한 번 없이 자신이 뛰었던 한계의 20배를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체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죠. 체드, 저는 38마일 이상을 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도전해봤지만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시, 그건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에게 단 이틀만 시간을 준다면 제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들은 저는 그를 만났고 그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죠. 제가 가르칠 건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38마일쯤을 도달해 나갈 때 절대 고통의 목소리를 주지 마세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물었어요. 체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분명 당신은 38마일이 다 되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역시 지금부터는 무리야. 너무 힘들어.
벌써 물집이 다 터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반복될수록 그 힘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여태 그래온 것처럼 당신은 포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때 그 고통의 목소리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당신의 한계인 38마일을 지날 때 당신에게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짧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Outstanding.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완벽한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우세요. 이런 조언을 들은 저는 그날 계속해서 나아갔고 제 한계였던 38마일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또다시 레이스에 나섰을 땐 74마일을 달리다 뼈가 부러지고 6개의 발톱이 뽑혀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체드는 포기를 앞둔 저를 보며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나는 절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 너도 그렇다고 당장 말해. 저는 정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속는 셈 치고 체드의 말을 따라했고 체드는 계속해서 물었죠. 기분이 어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Outstanding. 그렇게 79마일, 81마일을 지나서 88, 91, 97, 100마일, 매 마일마다 외쳤습니다. Outstanding. 끝내준다고 말이죠. 즉,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과 행동들은 말에서 시작돼요. 제가 21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도 저는 매일 출근을 하며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백만장자야. 아직 돈을 못 받은 것 뿐이라고. 기분이 어때? Outstanding. 그리고 제가 뱉은 말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 자신에게, 아이에게, 그리고 배우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외치세요. 원하는 것을 이미 이뤘다고. 그래서 기분이 끝내준다고 말이죠. 부모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나도 돈이 없어. 혹은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세일즈를 잘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outstanding, 이런 단어로 바꿀 때 한 푼 들지 않는 그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돈이 없던 과거의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맹신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손편지를 쓰는 거죠. 저는 무언가를 도전하는 초반에는 중요한 고객 혹은 사업처, 멘토 등 항상 손으로 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깜빡 잊고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성스레 쓴 손편지는 모두가 읽거든요. 그래서 전 하루 10개의 손편지를 썼고 1년이 지나니 3,0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손으로 직접 써서 사람들과 나눴더군요. 물론 모든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노력 중 극소수의 결과는 하나하나 소중한 성공의 씨앗들이 되어 엄청난 결과들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거나 저의 멘토 혹은 좋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겐 항상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네 번째는 중요한 사람 25명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든 그 도전에 있어서 항상 쫓고 싶고 따르고 싶은 25명의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든 후 매 3개월마다 그들에게 DM이나 이메일 혹은 직접 쓴 편지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쉬운 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 거리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공격적인 접근이 아닌 오히려 방어적인 접근을 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정형적이고 공격적인 인사말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영광이네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장담컨대 대화는 훨씬 더 깊어지고 그렇게 관계를 키워가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시작할 당신이 알아야 할 부분은 제가 정한 25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 3개월 저는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직접 DM을 보내보는 것. 제가 직접 느낀 한 가지 비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로의 연락은 있기 마련이지만 소셜미디어 속 다이렉트 메시지, DM은 항상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전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DM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시, 원하는 브랜드 로고를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그 로고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좋아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잃을 건 뭔가요? 그냥 당신은 제게 로고 하나 보내는 것 말고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듣고 보니 제가 잃을 건 없었고 그 사람에게 제가 만든 로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죠.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제 로고가 박힌 모든 사업 디자인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DM으로 시작됐어요. 즉, 가치를 포함한 다이렉트 메시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핫스팟을 찾아보기. 이 방법은 아무것도 없던 제 시작점을 빛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집이 없어 친구의 집 소파에서 먹고 자며 음악 사업을 해보겠다고 머리를 싸맸었죠. 그러던 하루 친구가 제게 점심을 사준다며 베벌리힐즈 호텔에 저를 초대하더군요. 그곳은 완벽한 핫스팟이었습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누구나 알 법한 사업가, 오른쪽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기업가 멘토, 그리고 제 앞 테이블에는 유명 배우가 있었죠. 그곳은 엄청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호텔에서 투숙하지 않아도 바에 올 수 있는 거였어?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호텔에 묵지 않아도 예약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지. 그렇게 핫스팟이었던 그 호텔 바는 저의 새로운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인사를 하는지, 대화를 할 때 어떤 표정과 제스처를 쓰는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배우고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들의 대화법과 주제 등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들만의 언어를 배웠고 어느샌가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핫스팟은 어느 도시에든 있어요. 즉,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원하는 분야에 대단한 사람이 모인다는 그 핫스팟입니다. 이번 영상 속 제시 칠러의 6가지 철칙 중 어떤 문장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누군가의 큰 성공도 제시 칠러의 5조라는 큰 자산도 한 문장, 작은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매일 해나가는 한 문장을 바꿔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